초반에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제일 큰 제가 느끼기에 큰 이슈가 됐던 거는 학회가 지향하는 바가 뭐고 이제 정체성은 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코리안 이 종양내과 학회가 주로 이제 심포지움 위주로 했는데 새로운 연구과제 초록을 발표하는 이제 학술 명실상부한 학술 대회를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여기하고 또 하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데가 하나가 대한암학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암학회도 초록을 발표하는 학술대가 있고 그 중에 약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내는 건데 서로 손해를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학술대회를 좀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가을로 갔고 또 하나 거기에는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항상 가는 미국의 아스코 그게 이제 6월 초여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좀 떨어뜨려야 초록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는데 유리하겠다 그래서 가을에 자리 잡은 게 그때 신경을 썼던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 학회의 중요한 어떤 미션이라고 그럴까? 우리 학교 회원들에게 나날이 발전하고 학문적인 어떤 그 최신 지견,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여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잘 전달하고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했던 게 그런 어떤 소위 이제 뭐 컨센서스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교육 모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방에 있는 회원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석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방에서 학회나 그런 교육 집단회 내지는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지방 회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거기서 좀 입지도 우리가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주로 내부 결속 내지는 내부 시스템 어떤 정착 강화 뭐 이런 데 아마 초대 그다음에 2대 이사님들께서는 예를 많이 주셨어요. 소식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2007년도에 함께 그 소식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장님이 이정신 교수님이었고 초대 편집장이 경희대 김시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지의 이름은 큐어 앤 케어라고 상당히 멋진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는 여러 가지 회원들 간의 소식도 전하고 그 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KCSG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도 소개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또 기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임 회원들을 이렇게 소식지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카코의 목적에 맞게 혈액종양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병리과라든지 방사선과라든지 그리고 임상시험 전문하는 전문 간호사 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소식지에 소개가 되고 저도 그 소식지 초반에 는 총무로서 일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편집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소식지를 할 때마다 많은 회원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학회가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제가 주니어 스텝 때는 종양내과가 무슨 과냐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때는 진짜 여러 과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종양내과를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안내서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지침서를 만들자. 그다음에 종양내과가 무엇인지 알리자. 환자를 위한 지침서, 뭐 안내서 이런 활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환자들이 이제 종양내과라는 분야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암 환자들 같이 의견 교환하는 사이트에서도 그 환자들이 종양내과 가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거다. 그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말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카코에서 학회지를 만들 때는 우리만의 학회지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달에 JCCR이라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그런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회원들에게 이제 그 잡지에다가 연구 결과를 투고를 하기를 독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디스크레펀시가 있었던 거는 그때 신생 학회였고 그 학회지는 SCI 논문도 아니었고 따라서 임팩트 팩터도 없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 결과를 임팩트 팩터가 높은 SCI 논문에 싣고 싶은 것이 또 그 연구를 한 연구자의 또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회지는 그러한 소망을 그때는 이제 막 만들어진 학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하기에는 아직 그릇이 작았었죠. 1년 후인 2008년도에 그 당시 APJCO 아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는 그런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중국하고 호주하고 일본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관장하던 그런 학회지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동 학술지로 다시 JCCR을 해관하고 APJCO를 공동 학술지로 지정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APJCO를 공동 학술지로 하고 나니까 그때 APJCO도 그렇게 임팩트 팩터가 높지 않은 것이었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학회가 하는 그런 역할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나 여러 사람들이 공감했던 부분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좀 먼 듯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SCI의 그 인덱스된 잡지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논문 숫자나 진로 볼 때 그거를 대한암학회지와 또 대한종양내과학회지로 나눴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큰 걸 위해서 힘을 합쳐서 번듯한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잡지 하나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한암학회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CRT를 좀 국제적인 잡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오퍼를 하게 이르렀고요. 그 당시가 대한암학회지 입장에서는 SCI의 이제 그 인덱스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은 노력을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SCI 인덱스 저널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승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얘기해서 결국 이 CRT를 통합해서 원래의 대한암학회지를 유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뭐 그런데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 CRT가 SCI 인덱스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올해는 임팩트 팩터가 5에 접근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 그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분파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SCI 등재 소식을 받게 돼서 사실 종양내과학회지랑 암학회지 서로 굉장히 참 기뻐했었죠. 그 윈윈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전에는 각 양쪽 학술지의 논문 투고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독려하는 편지도 많이 보냈어야 되고 이렇게 논문 제출해 주세요 막 그랬었는데 SCI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은 독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갑자기 굉장히 많은 그 논문 결과들이 그 투고가 됐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발전해 나가면서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발달해서 올해 이제 그 여태까지 그 암학회지와 종양내과지 공동 그 CRT의 발표 임팩트 팩터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잡지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또 내용도 좀 더 다양하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제 수준 높은 학술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도약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학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연구를 깊이 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서도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